자, 이제 챕터 2입니다. 네트워크 활용. 그 섹션 1, 그 208페이지입니다. 1-208에 섹션 1, IP 라우팅입니다. 자, IP 라우팅이죠. 아주, IP 라우팅도 심심치 않게 나오죠. 이렇게. 네트워크 파트에서는 아주 중요한 거니까는요. IP 라우팅이라는 얘기예요. IP 라우팅, IP를 라우팅을 한다. 자, IP 라우팅, 라우팅과 가장 관련 있는 OSI 7네 한번 얘기해 볼까요? 몇 계층이에요? 3계층이죠. IP 라우팅은 3계층과 관련이 많이 있다. 네트워크 계층과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P 라우팅 개요 보면 라우팅이란 IP 패킷을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전달하기 위해 라우터와 라우터 간의 패킷을 교환하는 동작이다. 그렇죠? 라우팅은 라우터 장비를 통해 이루어진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고, 라우팅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라우터 간의 통신을 한다.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TCP/IP며 라우팅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TCP/IP 프로토콜에서 라우팅을 하는 기준은 IP 프로토콜과 IP 주소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거기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망구성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그리겠습니다. 자, 책에 나와 있는 거를 좀 생략을 해서 이거 R2고요. R2, R3, 다음 R4, R5, R6, R7, R8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됐다라고 합시다. 중간에 라우터를 하나씩 더 놓을까요? 여기 R 라인 놓고 여기 R10 뭐 이 정도로 삐뚤어졌네. 자, 놓고 내려놓고 이렇게 한번 줄여봤습니다. 그래도 좀 책보다는 간단하게 줄인 거죠. 자, 이런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라우터라는 것은 지금 라우팅, 자, IP 몇 계층이에요? 3계층이에요. 라우팅과 관련된 게 네트워크 계층과 관련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는 네트워크 계층과 관련이 많이 있다. 여기에서의 라우팅이라 하면 뭐냐면 최적의 경로 설정이에요. 최적의 경로 설정. 최적의 경로 설정을 해주는 걸 라우팅이라고 합니다. 이 라우터가 누가 하느냐 이거죠. 요걸 할 수 있는 게 라우터라는 얘기입니다. 라우터. 그죠? 3계층의 대표적인 최적의 경로를 설정하는 경로 설정기가 라우터니까. 경로 설정기가. 결국에 3계층, 다 3계층.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OSI 7 레이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매핑을 시키게 되면 그대로 가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최적의 경로 설정을 해준다는 얘기죠. 우리가 만약에 알파와 R5라면 최적의 경로는 있어요?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알파에서 I5로 가고 R5에서 R4로 간다면 없습니다. 이건 정해진 경로는 하나밖에 없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R2를 봅시다. R2라고 그러면 달라요. 상황이. 자, 여기에 한번 터미널 하나 PC를 한 대 연결하겠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PC가 자, 얘가 PC1이 이렇게 있고 터미널 이쪽에도 하나 있다라고 봅시다. 이렇게. PC2 정도로 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보면 만약에 PC1에서 PC2로 어떤 데이터를 전송을 한다고 보면 R4를 반드시 거쳐야 되겠죠. 이쪽으로 가게 되면. R4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R1을 예를 들어볼까요? R2라고 그랬는데 이거보다는 R1이 더 낫겠다. PC1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보면 자, PC1이 PC2로 데이터를 전송하고자 한다면 R1은 반드시 거쳐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 라우터 R1은
경로가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3개가 있습니다. 일단 편의상 얘를 1번 경로, 2번 경로, 3번 경로라고 이렇게 봅시다. 그럼 여기서 최적의 경로 설정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만약에 경로가 딸랑 하나라면 문제는 되지 않아요. 어차피 가는 길은 하나니까.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서울 가는데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다음 문제가 되지 않죠. 차 가지고 그 길로 가면 돼요. 하지만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는 얘기죠. 뭐 천안을 거쳐서 서울을 갈 수도 있고 또 조치원을 거쳐서 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경로였을 때 내가 봤을 때 대전에서 서울까지 가는 최적의 경로, 빠르고 저렴하고 한 경로가 어떠냐라는 그런 경로를 설정해 주는 녀석이 누구예요? 라우터라는 얘기죠. 네트워크층의 경로 설정기. 여기에 그 얘기가 지금 라우팅이란에서 다 나와요. IP 패킷 하면 선계층이죠.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라우터 간에 패킷을 교환을 하는 동작이다. 라우터와 라우터 간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죠? 최적의 경로 설정을 얘는 계산한단 말이죠. 뭐를 가지고 라우터가 최적의 경로를 계산을 하나요? 최적의 경로를 설정하고 얘가 최적의 경로를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라우터가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라우팅 프로토콜이죠. 그죠? 라우팅 프로토콜. 라우터가 최적의 경로 설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토콜, 라우터가 사용하는 프로토콜을 우리가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라우팅 프로토콜이 있다면 라우티드 프로토콜이 있겠죠. 라우터한테 라우팅을 당하는 수동의 그런 녀석이 있겠죠. 프로토콜이. 그걸 우리는 라우티드 프로토콜이라고 그러죠. 라우팅 프로토콜 하면 라우팅 프로토콜과 능동인 라우터가 사용하는 또 라우터의 라우팅을 당하는 라우티드 프로토콜만. 대표적인 게 TCP, IP죠. IP 특히. 그죠? 다 라우터를 통해서 라우팅을 당하는 녀석들이죠. 그 라우팅은 라우터 장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죠?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TCP/IP이며 라우티드 프로토콜입니다. 라우팅의 대부분을 점유를 한다. TCP/IP 프로토콜에서 라우팅을 하는 기준은 IP 프로토콜과 IP 주소를 기준으로 한다. 특히나 라우팅을 위해서는 뭘 사용해요? 그래서 IP 라우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IP를 씁니다. 특히나 라우터가 IP 헤더를 이용을 하는데 어디? 데스티네이션 IP 주소, 목적지 IP 주소를 참조해서 최적의 경로를 설정한다는 거. 목적지 IP 주소를 참조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크게 IP 프로토콜과 IP 주소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나왔지만, 자,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한번 보시면 정적 라우팅과 동적 라우팅이 있죠. 자, 계속 라우팅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라우팅. 자, 또 볼까요? 라우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라우팅에 뭐가 있어요? 정적 라우팅인 스태틱 라우팅입니다. 정적 라우팅과 동적 라우팅이 있어요. 다이나믹 라우팅이라고 그러죠. 동적 라우팅이 있다. 라우팅 프로토콜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한번 좀 볼까요? 라우팅 프로토콜과 라우팅 프로토콜에는 여기에는 이제 뭐 디스턴스 벡터 프로토콜과 링크 스테이트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한번 묶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우팅에는 정적 라우팅과 동적 라우팅이 있다. 스태틱 라우팅과 다이나믹 라우팅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정적 라우팅이라면 내용부터 볼까요? 자, 특징 보세요. 관리자 혹은 운영체제에서 인터페이스를 바탕으로 자동 설정한 라우팅 테이블 값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테이블 내용을 유지하면서 라우팅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뭐냐면 이 네트워크 관리자가 이 라우터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적 라우팅이라면 여기에는 지금 예를 들어 정적 라우팅을 한다. R1과 R2 간에 정적 라우팅을 한다면요. 1번 경로로 정적 라우팅을 해주면 2번, 3번 경로는 그대로 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PC1에서 올라오는 패킷이 R1을 거치면 R1은 얘가 최적의 경로라고 정적으로 딱 고정 경로를 설정을 해주면 2번, 3번 경로로는 패킷을 보내지 않아요. 그대로 1번 경로로만 보낸다. 그럼 이런 네트워크 구조에서 R1은 스태틱 정적 라우팅을 설정할까요? 다이나믹
동적 라우팅을 설정해요. 당연히 동적 라우팅을 설정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정적 라우팅과 그래도 관련이 많이 있는 라우터는 알파와 R5죠. 왜? 경로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PC1에서 PC2로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정적 라우팅을 설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 그래서 정적 경로라면 경로가 단일 경로일 때, 또 때로는 어떤 텍스트나 책을 보면 적은 소수의 경로를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에서 이런 표현으로 합니다. 동적 라우팅이라는 건 갈 길이 경로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라우터에 라우팅 프로토콜을 탑재해서 최적의 경로를 그때그때마다 설정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이런 표현을 하죠. 라우터는 라우팅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최적의 경로를 1번, 2번, 3번 경로 중에서 선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링크 스테이트 같은 경우 코스트라든가 또는 뭐 여기에는 호 카운트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것도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고정 경로와 관리자가 직접 설정하는 고정 경로와 자동으로 라우터가 라우팅 프로토콜에 의해서 설정하는 동적 라우팅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 그 다음 그 특징, 그 정적 라우팅 특징 두 번째 줄 보면 네트워크 관리자가 직접 경로를 설정하는 것으로, 직접 경로 설정해야죠. 라우터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모드에서 IP 라우트 하고 뭐 IP 네트워크, 그 다음 상대 측 목적지 시리얼 인터페이스 주소 또는 뭐 자신의 출구 인터페이스, 이렇게 고정 경로로 그대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럼 2번, 3번 경로로는 패킷 전달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에서는 고정 경로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더 깊게 들어가면 할 수도 있어요. 일이 고정 경로에서 트래픽 분배로 해서 부하 분산을 해서 설정해 줄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얘기. 이런 경로일 때 정적 경로를 쓴다. 단일 경로일 때. 대부분 여러 개, 두 개 이상의 경로일 때는 대부분 다 동적 경로를 씁니다. 동적 라우팅을. 그다음 환경 변화가 적거나 상호 연결 네트워크가 적은 형태의 네트워크. 그것도 경로가 특히나 단일 경로일 때 자동으로, 일반적으로 정적 경로를 사용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점. 처음 지정한 내용이 일관되게 유지되기 때문에 그 설정이 간단하죠. 그 명령 내려줍니다. IP 라우트, 그 다음 네트워크 IP 주소, 그 다음에 상대 측, 얘라면 얘의 요 인터페이스 IP 주소를 넣어주면 돼요. 그럼 계속해서 알파는 R5로, R5는 또 이쪽으로 설정해주면 R5는 R4로 그대로 준다 이거죠. 그러면 왜 다이나믹 알파와 R5 사이에도 다이나믹 경로로 라우팅을 예를 들어 해주면 되지 않느냐?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정적 라우팅과 동적 라우팅 중에서 속도가 누가 빨라요? 정적 라우팅이 빠르죠. 왜?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경로로.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죠. 차 몰고 나면 무조건 서울 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달고. 내비게이션이 정확한 길을 알려줄 거니까. 하지만 동적 경로는 그때그때 달라요. 만약에 동적 경로일 경우에는, 동적 라우팅일 경우에는 1번이 최적의 경로였다가도 순간적으로 어떤 트래픽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회사 내 그쪽으로 가는 회사에 장애가 생겼다든가 하면 다른 경로로, 최적의 경로로 다시 얘는 계산해서 설정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유연성이 상당히 뛰어나죠. 하지만 정적 경로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얘가 다운되면 그대로 끝입니다. 왜? 얘는 이쪽 길밖에는 안 알려줬기 때문에.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거. 그 다음 장점 보면 라우터나 네트워크의 부하를 적혀준다. 그렇죠. 생각을 계산 안 하잖아요. 잔머리를 굴릴 시간 안 주는 거야.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목적지를 여러분들도 어디에 여행을 간다든가 목적지가 없으면 늘 그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쪽으로 가는 게 빠를까? 막 머리 굴리다 보면 더 복잡해지죠. 하지만 나는 어디를 갈까요? 목적지가 딱 정해졌다면 그대로 몰고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속도 차이도 있다. 그 다음에 단점 볼까요? 라우팅 테이블을 설정 시 지정해 놓은 경로에 장애가 생기면 대처하기 어렵다. 대처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얘가 만약에 장애 생기면 네트워크 관리자가 라우터에 들어가서 접속을 해서 경로를 재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재성체를. 하지만 동적 라우팅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라우터가 자동으로 그쪽 인터페이스를 차단을 하고 패킷을 다른 경로를, 최적의 경로를 다시 찾아서 그쪽으로 경로 설정을 해주게 되죠. 그 다음에 기존 경로에 장애가 생긴 경우 관리자가 수동으로 재설정해야 된다. 그렇죠.
수동으로 해줘야 돼. 얘가 1번이 정적 라우팅을 선택을 해서 갔는데, 정적 라우팅이에요. 설정해놨는데, 얘가 장애가 생겼어요. 그럼 2번, 3번 중에서 다시 누가? 관리자가 직접 커맨드로 입력시켜서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동적 라우팅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라우팅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자동으로 이 둘 중에 하나를 또 최적의 경로로 설정을 하게 된다. 자, 용도. 라우팅 프로토콜이 서로 다르며 동적 라우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한다. 뭐 동적 라우팅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하나 단일 경로에서 주로 사용한다. 그 다음에 경로가 1, 2개로 고정되어 경로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죠. 경로가 1, 2개. 대부분 단일 경로 또는 2개나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뭘 사용해요? 정적 라우팅, 스태틱 라우팅을 사용한다는 거. 동적 라우팅. 정적 라우팅 설명하면서 다 설명드렸죠? 볼까요? 자, 네트워크 환경 변경 혹은 트래픽이 변경되는 경우에 자동으로 경로가 변경되고 라우팅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그다음 패킷을 전달할 경로가 여러 개 있을 때 가장 큰 효과가 있으며 라우팅 테이블을 자동으로 유지 관리한다. 자기네들끼리 R1, R2, R3, R4, R라인끼리 서로 라우팅 테이블, 라우팅 정보를 서로 수시로 교환을 하게 됩니다. 정보를 주고받게 돼요. 그게 뭐 30초마다 주고받을 수도 있고 1분 30초마다 할 수도 있고 90초마다 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프로토콜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대부분의 라우터에서 사용되며 환경이 수시로 변화하는 형태에 적합하다. 그렇죠. 그때그때마다 최적의 성노를 자동으로 설정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장점. 자동으로 라우팅 테이블을 유지하므로 경로의 장애 발생 시 대처가 유연하다. 장애가 생기면 다른 경로로 다시 자동으로 설정을 하니까. 라우팅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 경로 설정이 이루어지므로 관리자의 네트워크 환경 관리가 용이하다. 환경 관리 용이 라우팅에 관련된 건 재설정해 줄 필요 없습니다. 라우터가 자동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물리적인 회선 이상이 있다는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네트워크 관리자가 회선만 장애 처리만 하면 되죠. 회선 수리만 하면 되죠. 그래서 살아나면 다시 그 정보를 가지고 이 라우터는 다시 최적의 경로를 설정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정적 라우팅과 동적 라우팅이다. 자, 정적 라우팅은 일단 속도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속도? 속도? 아유. 자, 속도로 한번 봅시다. 어떤 게 빨라요? 당연히 정해진 게 빨라요. 빠름, 느림. 빠름, 느림. 요 정도만 기억하면 되죠. 만약에 유연성을 볼까요? 네트워크 환경의 유연성으로 한번 볼까요? 요거만 키워드만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으면 얘 어떤 때 사용하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유연성으로 보면 유연성이 있어 없어요? 유연성 적음. 왜? 네트워크 관리자가 라우터를 재설정을 해줘야 되니까 커맨드를 유연성 많음. 자동으로 라우터가 설정을 해줄 거니까. 그죠? 자, 이 정도로 해서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나머지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정도고요. 그 208페이지 위에 그림에서 조금만 거의 뭐 AS가 나오는데 이게 어토노머스 시스템에서 자치구 시스템이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표현한 거를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IGP라고 합니다. 인테리어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라 구역이고, 자, 이쪽도 이쪽 나름대로 IGP입니다. 인테리어, 내부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PGP 구간을 또 따로, 외부 프로토콜 구간을 따로 보려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여기를 우리가 EGP라고 하죠. 익스테리어. EGP. 익스테리어. 외부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얘를 한번 보자고요. 이 외부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의 대표 선수가 누구냐? BGP입니다. BGP.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BGP입니다. BGP. IGP일 경우에는 자, 디스턴스 벡터 프로토콜의 대표 선수가 누구냐면 RIP입니다. 그 다음 시스코 프로토콜 IGRP. 그런 것들이고, 링크 스테이트의 대표 선수가 뭐냐면, 표시해 놓을까요? 링크 스테이트. 대표 선수, OSPF, 오픈 셔터스트 패스 퍼스트. 그 다음 IS. 이런 것들이
우리가 IGP의 대표 선수들이다. 라우팅 프로토콜에는 디스턴스 벡터와 링크 스테이트가 있다. 디스턴스 벡터는 뭘 가지고 최적의 경로를 설정한다? 홉 카운트를 가지고. 디스턴스 벡터는 뭐? 홉 카운트. 홉의 개수입니다. 여기서 홉이라 하면 뭐? 홉이라 하면 라우터를 얘기합니다. 라우터를 몇 개 거치느냐. 라우터를 적게 거치는 경로가 최적의 경로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 표현에 하면 단무지 라우팅 프로토콜입니다. 그렇잖아요. PC1에서 PC2까지 가요. 최적의 경로는 라우터를 몇 개 거치나 한번 볼까요? 똑같이 거치나? 세 개 똑같이 거치네. 우연하게도. 그죠? 예를 들면 하나로만 경로 칩시다. 예를 들어서 라우터 1에서 라우터 2, 라우터 3, 라우터 4, 라우터 5, 라우터 7, 라우터 4. 그럼 몇 개 거치나요? 하나. 그냥 직선으로 한번 합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거치죠. 6개. 첫 번째 경로는 6개가 거쳐서 간다라고 봅시다. 예를 들면 간단하게 보면 이 라우터에 리 프로토콜이 올라와 있다. 리솔루션 라우팅 인포메이션 프로토콜이라고 리솔루션 인포메이션 프로토콜이라고도 합니다. 자, 6개 거쳤어요. 그런데 만약에 1번 경로로 갔더니 3번 경로로 갔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거치는 경로로 지금 라우터들이 최적의 경로를 설정을 해놨어요. 그럼 이쪽 세 번째는 몇 개를 거쳐요? 8개. 그럼 리 프로토콜이 올라와 있을 경우에는 이 라우터와는 최적의 경로를 어디에 인터페이스로 찾는다? 예를 들면 2번이 최적의 경로 최적의 경로라고 설정하게 되죠. 라우터가 적게 구성돼서 갈 수 있는 경로가 최적의 경로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링크 스테이트는 달라요. 여기는 코스트 값이라고 해서 비용이죠. 거리까지 가는 비용. 이 코스트는 뭐냐면 코스트라고 합니다. 코스트. 이 코스트는 뭐냐면 뭐 속도, 뭐 딜레이 지연이라든가 또는 부하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경로를 설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디스턴스 벡터 프로토콜보다는 링크 스테이트 프로토콜이 더 똑똑한 그런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늘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얘보다는 얘가 속도가 빨라요. 라우팅 속도가. 늘 그렇죠. 동적 라우팅보다는 정적 라우팅이 속도가 빠르고. 디스턴스 벡터보다는 링크 스테이트보다는 디스턴스 벡터가 빠르다 이거죠. 빠르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용하죠. 또 여기는 소규모에서 또 많이 씁니다. 여기는 대규모 네트워크에서 많이 쓰고. 그런 프로토콜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라우팅 개념은 좀 보았을 것 같습니다. 자, 단점을 한번 볼까요? 단점을 보면 거의 다 설명했지만 209페이지. 라우팅 테이블을 유지하기 위해 라우터 간의 통신이 네트워크 트래픽을 증가를 시킨다 이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RAN 주변에 하나의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걸 보면 하나의 AS라고 그러죠. 얘네들은 하나의 AS라고 합니다. 어토노머스 시스템. 이쪽도 하나의 AS, 어토노머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여기 뭐 7,000원짜리 나왔는데 걔네들 생략하더라도 이 자치국에서 쓸 수 있는 라우팅 프로토콜이 만약에 여기 쪽은 다 리입을 써요. 이쪽은 예를 들어서 EIGRP를 쓴다고 합시다. 이렇게 뜨면 하나의 자치구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하나의 자치구의 내부 라우터들끼리는 주기적으로 30초마다 또는 때로는 90초마다 라우팅 프로토콜마다 다릅니다. 서로 인접 라우팅에 너 라우팅 테이블에 어떤 새로운 라우팅 정보 있니라고 물어볼 수 있고요. 헬로 패킷을 보내서 또는 내가 상태가 라우팅 테이블이 변경이 되면 상대측 라우터들에게 전송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의 AS 안에 있는 모든 라우터들은 동일한 라우팅 테이블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컨버전스라고 해요. 컨버전스. 그러지만 얘네들이 서로 알고 어디가 최적의 경로인지, 어디가 차가 막히는지 아니면 끊기는지, 도로가 끊겼는지를 알아서 그쪽으로 보내지 않고 다른 쪽으로 경로를 설정해서 보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서로 주고받는 트래픽 이런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트래픽이 증가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정적 경로일 때는 그런 의미가 없죠. 경로가 자동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로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다음 라우팅 테이블을 상호 교환하기 위해서 초기 설정이 정적 라우팅에 비해 복잡하고 별 복잡한 건 없습니다. 라우팅 프로토콜이 서로 동일해야 한다.
그렇죠. 동일해야 됩니다. 여기 립이고 여기 OSPF고 ISI 서로 프로토콜이 다르면 통신이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이게 같아야 된다. 그건 아주 당연한 거고. 라우터 프로세서나 메모리 자원의 소모가 정적 라우팅에 비해 많다. 왜? 이런 라우팅 테이블을 라우터들이 가지고 있어야죠. 하지만 정적 라우팅은 명령어로 그냥 한번 연결만 시켜준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원의 소모가 적다라는 얘기죠. 라우팅 테이블이 복잡할 때 구간을 맴도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 구간을 맴돈다는 얘기는 루프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R1은 R2 이쪽 인터페이스가 최적의 경로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R2는 예를 들어서 R 라인이 있는 이쪽 인터페이스가 최적의 경로라고 설정을 했어요. 설정이 돼서 이쪽으로 패킷을 보냈어요. 그런데 R 라인이 이쪽으로 알파 쪽으로 보내면 좋지만 최적의 경로는 얘는 이쪽 인터페이스가 최적의 경로라고 다시 본 거야. 자동으로 설정하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패킷이 PC2까지 전달되는 게 아니라 자기네끼리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 놨기 때문에 어떻게 계속해서 이렇게 맴돌이 이걸 루프라고 루프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가 정적 경로일 경우는 이미 딱 정해서 이 경로로 정해놨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진 않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 왜? 정적 경로 다 설정해놨다면. 자, 그래서 이 개념만 여러분들이 좀 잘 가지고 있으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리고 설명 잘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라우팅 테이블이 복잡할 때는 구간에 맴돌이 현상이 있다는 거, 루핑 현상이 있다는 맴돌이 루핑 현상. 그 다음 용도 보세요. 통적 라우팅을 주로 쓰는 기관 사업자는 회선 사업자들이 사용한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보면은 동적 라우팅은 이 네트워크 환경이 자주 변하는 네트워크에서 많이 사용하고 정적 경로는 변경이 적은 경로의 네트워크에서 사용하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정적 경로를 네트워크 환경이 자주 변경한다면 네트워크 관리자가 라우터에 들어가 맨날 경로 설정해줘야 되겠죠. 그때는 다이나믹, 그죠? 동적 라우팅을 사용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라우팅에 관련된 것은 간단하게나마 설명이 됐습니다. 이 정도 이상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우리가 그 필기에서 나왔는데 OSPF라든가 이런 라우팅 프로토콜에 뭐 다익스트라라든가 이런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쓰는 프로토콜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을 약간씩 비추긴 했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라우팅 프로토콜에는 디스턴스 벡터와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프로토콜이 있고 디스턴스 벡터에는 RIP와 EIGRP 빠졌네요. EIG가 아니라 EIGRP입니다. RP. EIGRP가 있고 링크 스테이트에는 OSPF와 ISIS가 있다. 요거 구분 정도 하고 또 정적 라우팅과 동적 라우팅의 차이점, 장단점 그런 것들만 알면 돼요. 또 라우팅 프로토콜 디스턴스 벡터의 라우팅 프로토콜과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프로토콜의 요 차이점, 홉 카운트를 이용하는 거, 코스트를 가지고 최적의 경로를 설정하는 거. 여기서 조금만 더 추가하면요. 이 홉 카운트는 몇 개까지만 16개까지만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16개 이상이 가는 라우터가 있는 네트워크에서는 디스턴스 벡터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없다. 하지만 링크 스테이트 프로토콜은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같은 하나의 AS 안에서의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디스턴스 벡터나 링크 스테이트의 장단점이나 차이점은 깊게 들어가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라우팅을 전문적으로 또 라우터를 배우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보셔도 될 겁니다. 아마. 디스턴스 벡터는 정보를 주변 인접한 라우터들에게만 라우팅 정보를 주지만 링크 스테이트는 모든 하나의 AS 안에 있는 라우터들의 모든 정보를 준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만 잘 기억하시면 그런 문제가 나와도 찾아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09페이지에 2번에 라우팅 테이블이 있죠. 이러한 라우팅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그 버퍼 또는 메모리 안에 저장하고 있는 이 라우팅 경로표를 이걸 경로 배정표라고도 합니다. 그걸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한다. 패킷을 어떤 방향으로 전송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경로 배정표이다. 경로 배정표.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보면은 어디로 가면 최적의 경로인지 이렇게 루트가 나타나죠. 그런 정보를 이미 라우터들은
다 가지고 있다. 계산을 해서. 자, 운영체제가 직접, 여기서 운영체제라면 라우터의 운영체제입니다. iOS. 직접 프로토콜과 함께 관리하는 테이블과 사용자가 직접 설정하여 하거나 자동으로 설정되도록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동으로 설정한다는 얘기는 동적 라우팅을 한다는 거고, 관리자가 직접 설정한다는 건 정적 라우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라우팅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자, 립 있죠? 자, 라우팅 인포메이션 프로토콜이라는 대표적인 거리 벡터, 이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의 대표 선수입니다. 홉스가 적은 경로에 가중치를 두는 방식, 최적의 경로라고 설정한다는 겁니다. 내부 환경은 일반적으로 사설망으로 라우팅 매트릭 홉스를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별 의미 없습니다. 라우팅에서는 일단. 그 다음 TCP/IP, 네드웨어, IPXSP에서 많이 사용한다. 대부분 다 사용합니다. 특히 IP죠, 그죠? 그 다음 OSPF 볼까요? 오픈 숏테스트 패스. 그러니까 가장 짧은 거리에 있는 걸 최적의 경로로 설정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프로토콜로 대부분 인터넷 사업자 같은 대형 네트워크에 사용을 한다. 자동으로 하니까. 그 다음에 라우터와 라우터 간의 연결 속도를 중심으로 가중치를 두며 연결 속도보다 지능적인 라우팅이 가능하다. 뭐보다는 디스턴스 벡터보다는 좀 지능적인 그런 라우팅이 가능하고 자율 시스템, 어토노머스 시스템 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설계된 내부 라우팅 프로토콜이다. IGP라고 그랬죠? IGP, 얘네들 다 IGP로 부른 겁니다. IGP로. 그래서 익스테리어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중에는 BGP, 물론 EGP라는 예전에는 EGP 안에 그냥 프로토콜 자체 이름도 EGP가 있었어요. 그거의 발전 형태가 BGP입니다.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그런 건 그냥 스쳐 지나는 대로 한번 들어주시고, 그다음 BGP가 있습니다. 도메인 간에 사용하는 라우팅 프로토콜로 도메인 간에 라우팅 경로 선택 시 다양한 측정 기준을 이용한다. 도메인 간에 이 하나의 AS를 또 도메인이라고 표현해도 되죠. 도메인 하면 그룹을 좀 많이 그룹적인 걸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도메인 네임 쪽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물론 거기에도 엄격히 말하면 그룹이라는 개념이 좀 들어있거든요.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라우팅이라든가 또는 다른 시스템에서도 도메인이 나오게 되면 하나의 그룹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이해하는 데 좀 편리합니다. 그 다음 TCP/IP 기반의 웨이브 라우팅 프로토콜로서 자율 시스템 간에 사용한다. 자율 시스템 간에 AS 간에 AS. 애프터 서비스가 아닙니다. 어토노머스 시스템이라는 거. 다른 시스템과 연결된 라우터 내부에서 실행이 된다. 측정 기준은 넥스트 홉 카운트라든가 부하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다 해당이 준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라우팅은 여기까지 설명을 한번 드려봤어요. 그 다음 박스에 본 거 자율 시스템이라는 거 있죠. 자율 시스템 정도는 한번 여러분들이 쓱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미 하나의 자치구입니다. 자치구. 자, 서울시 하면, 서울특별시 하면 요즘엔 지방자치가 실시가 됐죠. 그게 강남구, 영등포구, 서초구 자치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지방자치. 이 네트워크에서도 하나의 AS를 동일한 라우팅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그런 하나의 자치구를 우리가 AS라고 한다라는 거. 자, 자율 시스템 한번 읽어보세요. 210페이지. 는 문제가 나와 있고요. 여기까지가 라우팅에 관련된 것, 또 라우팅 프로토콜에 관련된 것. 그래도 여러분들 시험이라든가 라우팅을 좀 이해하는 데는 이 정도만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이해하십시오. 안 되면 다시 한번 동영상을 리플레이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잘 정리를 해보시고 하나하나 짚고 모르시면 카페 또는 넷누리 사이트에 질문 올리시면 됩니다. 자, 211페이지 이제 섹션 2입니다. 네트워크 장비의 이해. 여기도 중요하죠. 자, 전송 매체. 정렬 특징. 랜케이블이 있습니다. 랜케이블. 두 개의 절연된 구리선이 균일하게 서로 꼬인 형태이다. 이걸 트위스트 페이라고 합니다. 여러 개의 쌍이 다발로 묶여 있어서 그걸 다발로 묶인 걸 케이블이라고 하고요. APS에서 케이블로 꼬임쌍이라고도 부른다. 트위스트 페어라고도 한다. 동축 케이블, 그 내부의 중심 도체와 그를 감싸고 있는 외부 도체, 중심 도체와 외부 도체 사이에 절연 물질이 채워져 있다. 여러분들 동축 케이블은 케이블 TV, 그 케이블이 동축 케이블입니다. 광섬유 케이블 코어와 클레드로 구성되어 있다. 굴절률이 서로 다른 재질로 되어 있고 빛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요. 이런 간섭이라든가 특히 전기적인 간섭, 빛이기 때문에 전송 매체 중 가장 넓은 대폭을 가진다. 가장 요즘에 광섬유 케이블 거의 다 쓰죠. 동축 케이블은 이제 케이블 TV에 대해서 거의 유일하게 씁니다. 랜 케이블은 이런 지역, 여러분들 여기 지금 강의실이라든가 또는 여러분들 이런 교육
뭐 받으시는 이런 컴퓨터 시스템 연결하는데 인터넷 때는 다 랜 케이블로 사용하죠. 로컬에서. 스위치와 컴퓨터 사이에 랜 케이블을 많이 사용하죠. 그 외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네트워크에서 만약 R1과 R2 이런 데는요. 일반 광섬유 케이블이라든가 또는 이런 거로 연결하게 되죠. T스페어로 갈 수도 있겠지만 광섬유 케이블로 대부분 다 연결되고 굳이 UTP 케이블이 연결되는 구간이라면 이 라우터에서 PC 간에 그럼 뭐 PC를 여러 대 하려면은 한 대만 딸랑 붙이려니까 이렇게 됐고요. PC를 여러 대 연결하려면 여기 뭐가 필요해요? 뭐 스위치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죠. 여기 스위치 한번 할까요? 스위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PC가 이렇게 완. PC2. PC3.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라우터에는 이더넷 포트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뭐 기본이 한 2개 정도, 2800 시리즈나 뭐 3000 시리즈 뭐 2개. 물론 모듈을 설치하게 되면 많겠지만 시리얼 포트 쪽으로 이제 많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세대 이렇게 뭐 IP와 스위치의 포트가 허락하는 한은 수십 대, 수백 개의 PC 연결할 수 있죠. 뭐 스위치가 부족하면 스위치 또 연결하면 되죠. 스위치끼리 연결해서 100대, 200대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럴 때 이 구간에 여기에 UTP 케이블을 사용하죠. 뭐 여기에도 UTP 케이블 많이 언실드 트위스트 페어 UTP 케이블. 대부분 이 구간도 UTP 케이블을 이렇게 사용 우리가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다 광섬유 케이블입니다. 지금 현재 네트워크에서는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여러분들 지금 댁에서 쓰는 그런 광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파트 사신 그런 학생들은 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집까지는 다 UTP 케이블이죠. 벽단자까지 UTP 케이블 같지 않습니까? 근데 아파트 관리사무소까지는 대부분 다 광섬유 케이블이 가게 되죠. 매체 하면, 자, 매체 한번 여기다 매체 설명을 드릴까요? 흰색으로 하죠. 기양 매체가 아니라 전송 매체. 일단 많이 쓰는 거 뭐예요? 트위스페어예요. 동선. UTP 케이블도 안에 동선으로 들어있죠. 꼬임쌍으로 8가닥. 4페어죠. 두 번째가 동축 케이블. 그 다음 광섬유 케이블. 광케이블 케이블을 하는데 광섬유 케이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옵티컬 파이어와 광섬유 케이블. 되죠. 여기 UTP 케이블 갈 수도 있죠. 동선으로 갈 수도 있어요. 동축 케이블로도 갈 수도 있어요. 광섬유 케이블 갈. 대부분은 그런데 동축 케이블은 라우터 간에는 거의 사용을 안 했습니다. 동선 아니면 광섬유. 하지만 요즘엔 다 광섬유 케이블로 간다. 이렇게 잘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나와 있고, 그 다음 UTP와 STP 케이블인데, UTP는 언실드라고 해서 예전에는 그 동선 안에 그 여자들 그 스타킹 망사처럼 돼 있는 그 철로 된 망사가 피복 안에서 그 동선들을 이렇게 감싸줬어요. 왜? 외부의 영향을 적게 받으라고. 그 당시에는 끽해야 속도가 한 1메가 정도, 2메가 정도에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10메가에서 100메가, 기본이 100메가죠. 그런 고속의 시그널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망사가 밖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자기장이라든가 전기장 때문에 더 서로 영향을 미쳐서 간섭을 일으키는 거예요. 걔를 벗겨냈습니다. 그래서 언실드, UTP가 되는 거죠. 예전에 이제 STP 케이블을 사용했던 거고요. 이제 그런 차이점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UTP 케이블 그 밑에 보겠습니다. 그 비차폐라는 건 차단했다는 얘기죠. 그 망사를 벗겨냈다. 그러니까 비차폐. 유지보수가 간단하고 가격이 저렴하고, 그 다음 전화선, 이더넷의 랜 케이블에 쓰인다라는 거. 특히 이더넷, 랜 케이블이죠. UTP 하면 랜 케이블입니다. 랜 케이블. 우리가 흔히 랜 케이블이라고 그냥 불러버리죠. 이렇게. 랜 케이블. UTP 케이블 이퀄 랜 케이블입니다. 요즘 뭐 거의. 케이블이 얇고 유연성이 있어 설치가 용이하고 8개의 선이 꾸여 있음. 4페어로 되어 있습니다. 색깔별로 4개로 쌓여있죠. 주황색, 그죠? 녹색, 청색, 갈색. 그렇게 4가지 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그림도 나와 있죠. UTP 케이블과 STP 케이블 잘 보시면 됩니다.
212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UTP 케이블은 두 가지,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 UTP 케이블을 그냥 스위치나 이쪽에 연결할 때 그대로 선을 연결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커넥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당연히 PC 쪽에도 뭐 랜카드에 커넥터를 꽂을 수 있는 이런 포트가 있게 되죠. 스위치도 포트가 있게 되죠. 이렇게. 포트가 있게 되죠. 포트가. 그럼 이 포트와 연결할 수 있는 얘가 커넥터입니다. 커넥터. UTP 커넥터. 이걸 우리가 RJ45 모듈러 잭이라고 그래요. 모듈러 잭이라고 해요. RJ45. 몇 핀으로 되어 있어요? 8핀으로 되어있죠. 8핀. 8가닥이라고 그랬으니까 몇 패로? 4패로, 4쌍으로 8가닥. 색깔은? 색깔 보실까요? 색깔? 주황색, 녹색, 청색, 갈색. 이렇게 4가지 색깔로 2가닥씩 8가닥이 이루어지죠. 핀은 당연히 8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똑딱해서 꽂았다 뺐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RJ45 모듈러 잭이라고 한다. 그리고 UTP 케이블과 RJ45 이 잭이 조합이 돼서 하나의 랜 케이블이 되는 거죠. 랜 케이블. 그래서 연결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러한 랜 케이블은 이게 스트레이트 케이블과 크로스오버 케이블이 있어요. 스트레이트 케이블이라는 것은 그대로 주황이 주황으로, 녹색이 녹색으로, 청색이 청색으로, 갈색이 갈색으로 이렇게 오는 걸 우리가 스트레이트 케이블 또는 다이렉트 케이블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크로스오버 케이블이 있어요. 크로스오버 케이블은 그겁니다. 이 주황색과 청색이 크로스가 돼요. 이렇게. 주황색과 청색만. 이렇게. 그런 것을 우리가 크로스오버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두 가닥씩 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RJ45는 RJ45 랜 케이블 하면 568 A 타입과 또 568 B 타입이 있어요. B 타입. 랜 케이블에서 이 8핀 중에 8핀을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만 사용합니까? 랜 케이블에서는 1번과 2번과 3번과 6번을 사용하게 되죠. 4번, 5번 빠지고 그 다음 7번, 8번 이렇게 돼 있어요. 번호 써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 4, 5 요거만 조금 하고 쉴게요. 자. 요 설명을 잘 드려야 되겠다.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또 혹시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까 봐. 랜 케이블 설명을 할게요. 위에서. 이 랜 케이블에는 568 A 타입이 있고요. 568 B 타입이 있습니다. 타입이 두 개가 있어요. 색깔은 우리가 자 번호를 한번 보면요. 색깔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주황색과 녹색. 녹색 얘가 뭐냐면 데이터선이에요. 그리고 청색, 갈색. 이렇게 있게 되는 청색은 음성입니다. 음성. 랜에서는 음성을 사용하지 않죠. 그다음 갈색은 뭐 시그널 그라운드라든가 또는 동기용으로 이렇게 사용해요. 동기용으로. 링크 제어용 시그널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568 B타입, 이제 A타입과 B타입을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가 번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 5, 6, 7, 8.
3, 4, 5, 6, 7, 8. 5, 6, 5, 6, 7, 8. 이렇게 자세히는 설명 안 하려고 그냥 넘어가려다가 또 제가 누굽니까? 저 친절한 강사 아닙니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크로스오버하고 다이렉트 나왔길래. 자, 568A 타입은요, 여기서 이거부터 할까요? 1번, 2번이 송신입니다. 송신. 그리고 3번하고 6번이 수신이에요. 4번, 5번이 뭐냐면 음성입니다. 음성. 음성은 랜에서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그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랜에서 몇 번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1, 2, 3번, 6번만 사용해요. 랜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568 A 타입이다. 그러면 송신에 뭐가 무슨 색이냐면 녹색입니다. 녹색. A 타입은 녹색입니다. 어디에? 1번과 2번에. 568 B타입은? B타입은 1번과 2번에. 1번과 2번에 주황색입니다. 주황색. 주황색. 주황색이 온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 스트레이트 케이블이라는 건 뭐냐면 다이렉트 케이블은 자, 여기가 이제 보내는 측, 송신 측이고, 여기가 송신 측이고요. 여기가 수신 측이에요. 여기가 할까요? 수신 측. 수신 측이에요. 그러면 송신 측의 1번과 수신 측의 1번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 2번이 2번으로, 3번이 3번으로, 4번은 음성이기 때문에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 6번. 그 다음 7번이 7번으로, 8번이 8번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8번이 8번으로. 물론 100메가, 랜 속도가 100메가 이상일 때는 7번, 8번을 꼭 케이블링을 해줘야 됩니다. 케이블링을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근데 10메가대에서는 7번, 8번을 사용하지 않고 송수 라인 4가닥만 커넥터에 연결해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통신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자, 이쪽이 송신이죠? 이쪽이 수신입니다. 수신. 자, 우리가 대체 일반적으로 보면, 이 보내는 쪽의 송신은 받는 쪽에서는 뭡니까? 수신이죠? 그런데 송신으로 들어가요. 상대측 수신이 받는 쪽도 수신이고.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왜 스트레이트 케이블이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레벨이 다른 장비를 연결할 때 또는 성격이 다른 장비를 연결할 때 다이렉트 케이블을 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기가 라우터예요. 여기가 스위치입니다. 스위치예요. 이렇게. 그렇다면 라우터와 라우터는 똑같은 장비이기 때문에 백 판넬을 보면요. 라우터는 예를 들어 라우터에 지금 라우터에 RJ45 모듈러 잭을 여기 꼽습니다. 송수 라인만 표시할게요. 얘가 송신이고요. 얘가 수신이에요. 자, 스위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걸 간단화시킨 겁니다. 이 자체가 내부적으로 수신, 송신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디바이스에서, 자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만 해주어도, 자, 다이렉트로 연결만 해주어도 정상적으로 상대측 송신은 수신. 상대측 수신은 이쪽에 송신은 이쪽에 수신. 그래서 통신이 되겠죠? 라우터와 스위치는. 얘는 레이어 3 장비, 얘 L2 장비입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스위치가 아니고 라우터라고 생각하십시오. 라우터라고. 라우터요. 라우터예요. 라우터면 여기 지금 송신과 수신이 라우터기 때문에 똑같겠죠. 라우터기 때문에 송신, 수신이. 얘를 다이렉트 케이블로 한번 연결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이렉트 케이블로.
이쪽 송신이 송신으로 갈 수밖에 없죠. 이쪽 송신이 수신으로 갈 수밖에 없죠. 통신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럴 때 뭐를 해줘야 된다? 레벨이 같은 반 L3 라우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쪽의 송신이 이쪽의 수신으로. 이건 이제 쓰겠습니다. 이쪽의 수신으로. 이쪽의 송신이 이쪽의 수신으로. 크로스 돼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스위치일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얘도 크로스죠. 왜? 수신, 송신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을 거니까. 장비 자체가. 잘 기억하고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 PC 대 PC는 랜카드가 똑같겠죠. 송신 포트와 수신 포트가 위치가. 크로스오버 케이블이죠. 레벨이나 성격이 같은 장비는 크로스오버. 다른 장비는 이미 수신, 송신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다이렉트만 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라우터와 PC도 크로스오버입니다. 다 DT, 디바이스 장비로 보는 거죠. 데이터 통신에서는. 잘 보시다. 자, 마지막으로. 자, 568A 타입에는 1, 2번이 송신, 3번, 6번은 그럼 무슨 색? 주황색이라는 거예요. 주황색. 데이터는 주황색과 녹색이니까. 녹색이 1, 2번으로 보면 주황색이 3번, 6번. 주황색이 1, 2번으로 보면 녹색이 3번, 6번.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앞에 주황색이 오면 568B. 첫 번째 1, 2번이 녹색이 오게 되면 568A 타입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UTP 케이블과 RJ45 모듈러 잭에서의 다이렉트 케이블 또 스트레이트 케이블, 크로스오버 케이블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시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전송 매치까지 했네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